9월 모의고사 본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3 미적분 해설 강의를 맡은 조현준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9월 모의고사에 대한 미적분 간단한 총평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는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쉬웠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쉬웠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어렵죠. 미적분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정말 좀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계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뛰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정적분 관련해서 뭔가 좀 형태를 맞추고 퍼즐 맞추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퍼즐 맞추는 게 좀 익숙치 않았던 분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고, 그래도 옛날 미적분을 좀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이라면 30번 문제도 조금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산이 좀 빡셌었는데 그래도 이번 미적분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28번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번은 원래 보통 이제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는 않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27번은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형태만 좀 잘 갖추고 좀 이런 역함수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본인만의 뭔가 역함수를 푸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좀 헷갈리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27번도 쉽게 풀었던 그런 난이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래서 그래도 6월 모의고사보다는 좀 더 풀이 시간, 그러니까 28번, 29번, 30번에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지 않았나. 특히나 28번, 30번에 풀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6월 모의고사보다는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일단 26번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고요. 정말 쉬운 문제들은 쉬웠어요. 그래도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26번도 나름 그래도 계산도 좀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6번까지는 그렇게 좀 어렵지 않았고 무난한 난이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7번부터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문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큰 걸 만족시키고 있대요. 그랬을 때 함수 f의 x의 3승 더하기 x의 역함수를 우리가 gx라고 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때 이제 f2가 1이고요. 그 다음에 f'의 2가 8g'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G1과 G'1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함수 문제들 중에서 좀 복잡한 형태의 역함수를 풀 때 어떻게 좀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그 숙련된 스킬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좀 바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역함수랑 원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 점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gx라는 함수가 이 친구의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두 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 조건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x 닷 f의 x의 3승 플러스 x가 x가 된다라는 어떤 항등식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조건에 보시면 f2가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x에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gx 닷, 자, 이 친구는 이제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f2가 되겠죠. 그게 1이 될 거고요. f2라고 하는 값은 1이 될 거니까 그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g1은 1이 되면서 여기 있는 값이 1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왔고요. G'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을 미분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겉함수고 속함수니까 얘를 미분할 때는 G'x 닷 f의 x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x에다가 전체 속미분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f'의 x의 3승 플러스 x 곱하기 3x 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일단 두시면 되겠죠. 그거는 1이다까지 양변 미분을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G'1은 또다시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겠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G'1이 될 거고요. 곱하기 이 친구는 F'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 친구는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그게 1이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G'1과 F'2에 대한 식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친구로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G'1이라는 값이 제가 요거는 좀 패스를 할게요.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올 건데 문제 조건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G'1이 4분의 1이었을 때는 4분의 1을 대입하시면 2가 되면서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8분의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1이 4분의 1까지 만족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28번의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대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번의 문제를 보시면 3차함수 fx랑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자, 일단 f가 3차함수고 g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조건이 나와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fx를 gx 마이너스 탄젠트 gx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gx가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그 함수랑 어떤 탄젠트를 뭔가 삼각함수겠죠. 어쨌든 어떤 초월함수랑 합성해서 3차함수가 됐으니까 일단 gx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여튼 일단 여기까지 일단 나와 있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g'0 곱하기 자 g0의 전체 제곱. 자, 이거니까 또 이 형태도 좀 복잡해 보인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일단 가조건을 먼저 보시면요, f0은 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파이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조건으로 들어가 보시면 사인의 g 파이가 제로다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gx가 자 2분의 3파이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일단 이 조건부터 먼저 하나씩 좀 차근차근 해결해 봅시다. 가조건은 fx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일단 식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f0은 0을 만족하고 f 더블 파이는 0을 만족하는데 3차함수잖아요. 그러면 3차함수는 변곡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점이 일단 x는 파이에서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sin g파이가 0인데 sin 값은 언제 0이 되냐면 이 g파이라는 값이 n파이를 만족할 때고, 당연히 n은 정수인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인, 자,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제일 빡셌습니다. 그래서 빡셌고, 그 다음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fx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번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뜻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주어진 조건들 중에서 좀 적절하게 해서 일단 fx에 대한 정보를 계속 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좀 가져갈 거냐면, 일단 여기 있는 이 fx를 미분을 먼저 해봅시다. 자, 미분하는 이유는 일단 fx에 대한 식을 좀 더 보기 위함이고, 자, 미분을 했을 때 미분보다 자 g파이가 지금 n파이라 했으니까 일단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파이를 대입하시게 되면요, f파이라고 하는 게 g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g파이라는 것은 결국 n파이니까 탄젠트 n파이는 0이든 파이든 2파이든 항상 탄젠트 값은 0을 만드니까 이 친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얘네들의 값이 일단 n파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f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n파이를 만족하고 있고, f0은 0을 만족하고 있고, f더블은 0을 만족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식을 좀 볼 거냐면, 자, 요런 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f'x, 쟤를 미분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3차함수니까. 그래서 g'x, 미분 가능하니까 일단 g'x 될 거고,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x에다가 곱하기 g'x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파이를 집어넣어 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파이는 g'파이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파이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겠죠. 네. 자, g파이는 어쨌든 간에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왜냐면 n파이가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g'파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f'파이는 제로다라는 결과값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일단 3차 함수의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절대 될 수 없겠죠. 왜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변곡점이잖아요.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0이 아닌 형태죠. 그러면 변곡점이 0이면서 미분계수도 0인 포인트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 fx의 개형이 대략적으로 일단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점을 우리가 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n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파이에서의 미분계수와 변곡점까지 일단 세팅이 되고 f파이가 일단 n파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일단 세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f형은 0을 만족하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 왼쪽에 0이 있을 거고 뭐 여기에 0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x축의 위치를 일단 여기 있다라는 것까지도 체크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 이 fx의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gx라는 그래프도 gx라는 함수도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살펴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을 조금 지켜볼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x라는 녀석이 무한으로 간다고 했죠. gx가. 그리고 gx는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g'으로 얘를 묶게 되면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얘가 g'으로 묶였으니까 1-시컨트 제곱 gx가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t제곱 바꾸고 얘 넘기면 결국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탄젠트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g'x 곱하기 탄젠트 제곱의 gx.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다 볼 게 아니라 하나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탄젠트 그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거나 뭐 끼케바의 0일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좌변에 있는 이 f'x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프가 지금 뭐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0이 되는 값도 있겠지만 일단 증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x의 부호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양수였기 때문에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음수거나 0일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gx는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g'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연속적인 성질을 띠고 있을 거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g'이 연속적인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음수가 되다가 다시 0이 되다가 뭐 이런 구조를 띠고 있을 테니까 뭔가 gx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gx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gx는 감소하면서 x가 무한으로 갔을 때 2분의 3파이로 수렴한다라는 성질을 띠고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점근선을 임의로 2분의 3파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계속 이렇게 뭔가 내려오는 그런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gx의 그래프가 그러한 형태를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을게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까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gx란 녀석은 fx란 녀석은 3참수란 말이죠.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도 가능하고 연속적인 성질을 띠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탄젠트란 녀석이 이 gx란 녀석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될 때 점근선을 갖기 때문에 그때는 정의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는데 그 값이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얘도 2분의 파이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이 되니까 f 2분의 파이, f 어떤 x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인 어떤 발산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지점이 하나만 있는 건 괜찮은데 뭐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뭐 그런 집에 다 된다면 이 fx는 발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탄젠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탄젠트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는 거 알 수 있죠? y는 탄젠트 x.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까지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2분의 3파이까지.
그러니까 즉 이 gx라는 녀석은 어쨌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은 가능하다 했으니까 매끄럽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지금 아까 이 조건을 보시면 gx 자체가 감소하면서 매끄럽게 내려가는 그런 곡선일 거고, 마지막에 x가 무한으로 갈 때는 2분의 3파이로 어떤 수렴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까지 우리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이 gx에다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막 대입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합성으로 보지 말고 일단 얘를 그냥 대입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x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어떤 gx 값이 있을 거고, 그 gx 값이 2분의 3파이로 가까워지면, 근데 2분의 3파이보다는 어쨌든 뭔가 큰 값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젠트, 요 친구, x가 무한으로 갈 때, 여기다 적을게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gx가 지금 2분의 3파이보다는 어쨌든 살짝 큰 우극한의 그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분의 3파이보다 살짝 크면 어디 있냐면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니까 플러스 무한이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을 텐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 gx라는 녀석의 범위가 여기까지가 2분의 5파이라고 했을 때 이 gx라는 녀석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x가 무한으로 가면 gx가 점점 2분의 3파이보다는 큰 구조를 띠고 있을 테니까, 탄젠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구조지 않나 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이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니까 플러스 무한이 되는 거죠. 그쵸? 반대로 이제 2분의 5파이로 가까워지게 되면 얘도 2분의 5파이로 가까워지니까 양의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빼기 양의 무한이니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니까 뭔가 약간 3차 함수도 지금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비슷한 경향을 띠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gx라는 녀석은 2분의 3파이보다 살짝 크기 때문에 범위는 요 범위 내에서만 gx의 범위가 움직여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친구 있겠죠? 선생님,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안 되냐?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5파이가 아니라 여기가 파이가 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x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 파이로 점점 수렴하면 결국에 이 친구는 점점 0에 가까워질 거거든요. 0에 점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래프겠죠? 근데 이건 3차 함수가 아니죠. 3차 함수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양 끝이 하나는 양의 무한으로 가고 하나는 음의 무한으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얘는 양의 무한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그래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거면 이제 여기가 2분의 5파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상당히. 네. 그리고 이제 n파이는 어쨌든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n이 0보다 클 거고요. n은 우리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떤 gx 값이 띡 하고 걸릴 거고, 얘는 어차피 수렴하는 값이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그거에 대한 탄젠트 값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딱 대입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대입해, 그러면 이제 2분의 3파이에 가까우니까 2분의 3파이에 가까운 어떤 이런 함수 값이 fx로 이렇게 뭔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에다가 아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g파이가 n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gx 그래프인데 이 어딘가에 파이를 대입시켰을 때 그때 함수값이 n파이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n이 정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3파이랑 2분의 5파이의 사이에 있는 유일한 정수는 2파이밖에 없으니까 n은 2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n은 2라는 정보까지 얻었고, 그러면 우리가 f파이라고 하는 게 지울게요. 2파이다까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2파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식을 쓸 거냐면 fx를 일단 파이에서 3중근을 갖게 되니까 최고 차이 계수 모르죠. 그래서 제가 a라고 잡고요. x-파이의 전체 3승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에 함수값이 현재 2파이니까 2파이까지 써주면 요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f형은 0을 활용해서 a값까지 찾아주면 마이너스 a 파이의 3승 더하기 2파이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 두 개가 그냥 같아 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값은 파이 제곱분의 2가 된다까지 설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파이 제곱분의 2다. 네. 그래서 fxc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가 요 경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요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없나요? 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n파이를 만족한다고 했고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얘뿐만 아니라 다른 그래프도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고, 조금만 더 예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고 여기가 지금 n파이가 되는 거죠. 0,0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에 x축이 있고 여기가 0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도 될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은 왜 될 수가 없냐면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n파이가 음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그 말은 n이 음수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fx는 항상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f'이 음수가 되고, 자 그럼 여기서 f'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g'이라는 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증가한다라는 거고, 증가하면서 결국 2분의 3파이에 도달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gx의 그래프가 2분의 3파이로 도달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2분의 3파이 가까워지겠죠. 그럼 2분의 3파이보다 어쨌든 작은 값이니까 gx의 범위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얘가 gx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아까 이제 사용했던 대로 여기 어딘가에 파이가 있을 거고 그 값이 n파이가 될 건데 n이 음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는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없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튼 이 경우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방법이 맞는 거죠. 이 방법이 맞고 n이 2라는 것까지 나왔고 fx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것만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여기다 미분해가지고 막 찾으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이를 하다가 약간 요런 것들 발견하시면, 전 개인적으로 발견했을 때 정말 도파민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이제 F형은 0을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F형은 0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 F형은 G0 마이너스 탄젠트 G0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라는 거니까 결국에 탄젠트 G0이라는 값이랑 G0이라는 값이랑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식을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F'0을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G'0 곱하기 탄젠트 제곱의 G0 이걸 알 수가 있는데, 탄젠트 G0 대신에 G0으로 바꾸게 되면 결국에 얘가 G0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이 형태가 구하라는 문제의 형태랑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다를 볼 수 있고, 결국 이 문제는 마이너스 F'0을 계산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미분해서 그냥 0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F'의 x라고 하는 게 파이 제곱분의 6x 마이너스 파이의 전체 제곱, 뭐 상수항은 날라갈 거고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시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파이가 되니까 얘는 결국 6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마이너스 F'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9번 문제는 첫째 항이 양수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유리수인 어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가 일단 수렴하고, 자 일단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게 일단 눈에 보이시는 거죠.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가조건을 먼저 읽어보시면 A1 더하기 A2가 일단 10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나 조건을 보시면 정수의 항의 개수가 3개고 이 세 항의 곱은 216이다. 나 조건을 보자마자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 어떤 등비수열이 콕 집어서 딱 유일하게 3개만 정수가 된다? 그리고 값은 당연히 공비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겠죠. 물론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배 하면서 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안해요. 마이너스 1을 안 썼죠? 어쨌든 뭐 퐁당퐁당 뛰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확실한 건 뭡니까? 마이너스 1과 1보다
그 사이에 공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절대값은 계속 작아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을 거다라고 일단 먼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어떤 분수, 어떤 유리수꼴을 계속 곱하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정수가 안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을 팍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수 3개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제일 앞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이라는 숫자를 3분의 1을 곱한 9, 3,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3분의 1. 절대로 얘가 정수가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3이라는 인수를 모두 뺏겼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수가 나오는 게 앞쪽에서 결정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포인트라는 거죠. 그것만 빨리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 항들을 다 곱했을 때 216이 될 거고, 자 생각해봐. 자 여기서 정수 나왔고 여기서 유리수 나왔고 여기서 정수 나왔고 여기서 유리수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니? 그지?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하는데 갑자기 정수 됐다 유리수 됐다 정수 됐다 유리수 된다? 뭔가 좀 의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정수들도 앞쪽에서 발생될 건데 걔네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연속되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세항의 곱이 일단 216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를 A라 잡고 AR이라 잡고 AR 제곱이라 잡았을 때 3개를 다 곱하면 AR의 3승이 216이 되면서 AR이 36이 미안해요. 6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얘가 6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 곱해서 36을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자, 근데 일단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점점 작아져야 되고 당연히 이 6보단 얘가 더 커야 되고 6보단 얘가 더 작아야 된다까지 일단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 가조건 안 썼어요. A1과 A2를 더한 게 일단 1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뭘 생각했냐면 2분의 1을 생각해봤더니 여기까지는 됐어. 그 다음에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나조건을 만족을 시켜. 하지만 나조건 중에서 세 항의 곱이 216인 것까지 다 만족은 되지만 A1과 A2를 더하면 18이 되니까 일단 1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좀 상황을 바꿔서 음수를 생각해볼까?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12를 이번엔 좀 생각해봤더니 자 이번엔 이거 2개 더하니까 뭐가 됐죠? 그렇죠. 10보다 작은 것까지는 체크가 됐죠.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첫째 항이 양수라는 조건을 모순시키기 때문에 얘는 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상하네? 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자 결국에 약간 이런 생각인 거야. 첫째 항이 일단 양수고 그 다음에 A1과 A2에서 2가 6이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을 그 전항을 보시면 절대값을 보셨을 때 반드시 6보단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6보다 크다면 6보다 큰 숫자랑 얘랑 더해서 10보다 무조건 클 거란 말이죠. 그럼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왼쪽에 있는 값은 일단 무조건 음수가 나오긴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구조고 공비가 음수의 그런 형태일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물씬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첫째 항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정확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12,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일단 예시를 드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2, 근데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24, 이렇게 만약에 돼버린다면 첫 장이 양수면서 동시에 뭔가 정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정수를 여전히 유지를 시키고 3개를 곱했을 때 216이 되도록 세팅을 하되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정수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고민한 상태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신다면 결국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6의 약수 중에서 1, 2, 3, 6 중에서 2를 썼으니까 6을 쓰거나 3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3분의 1을 곱한다 셈 치면 얘는 2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 되고 얘는 54 졸라 커지죠. 그러니까 얘도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도 아니니까 6분의 1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3분의 2를 생각하면서 3분의 1을 곱하면 일단 얘는 4가 될 거고 일단 절대값만 봅시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을 곱하시면 되니까 9가 될 거고 자 2분의 3 한 번 더 곱하면 2분의 27이 되니까 정수를 딱 만족을 시켰어. 3분의 1을 곱하고 3분의 1을 곱해도 3의 인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계속 유리수 형태가 나올 겁니다. 모든 걸 만족시키는 걸 찾아내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뭐가 되죠? 10보다 클 테니까 당연히 공비는 음수로 잡아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8이고 2분의 27이니까 두 개 더하면 2분의 9고 2분의 9는 10보다 작으니까 모든 걸 만족시키는 항을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첫째 항은 일단 2분의 27이라는 것까지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이제 공식을 계산해주면 1 플러스 3분의 2분의 자 2분의 27이니까 정리합시다. 얘는 이제 3분의 5분의 2분의 27이니까 이 친구는 10분의 81이라서 답은 9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는 다들 쉽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첫째 항이 양수라는 조건을 잘 활용해가지고 아 얘가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 정수가 되면서 첫째 항은 뭔가 유리수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공비를 잘 설정하면 되는 약간 그런 뭐 센스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대망의 30번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 풀면서 옛날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적분 옛날에 한때 또 유행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 진짜 뭐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그쯤에 이제 정적분 관련해가지고 퍼즐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그런 퍼즐 문제였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설계를 하듯이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아니라 막 써보다 보면 하면서 약간 체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써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평가원 입장에서도 적분이 딱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30번이 꽤 퍼즐 같은 좀 어려웠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문제 자체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F'이 있을 거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GX를 적분해도 성립할 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ln의 1 플러스 xF'x 그 다음에 분의 gx. 자, 여기까지 일단 fx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조건의 f1은 ln16이라고 바로 쓸게요. 그러면 f1이 ln16이니까 1 집어넣게 되면 f'1 분의 뭐 g1이 일단 16이다 뭔가 관계식 하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체크를 좀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1부터 2까지 gx를 적분한 게 자 34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xgx를 적분한 게 자 일단 이게 53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은 나오실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1부터 2까지 자 x의 2에 fx 이렇게 일단 될 거고 자 얘를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별의별 짓거리를 좀 다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생각했던 거는 2의 fx 승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1을 갖다 붙이게 되면 얘랑 위치를 바꾸면서 얘가 2의 fx 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2의 fx 승이란 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정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적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실패. 이해되셨죠? 일단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자, 두 번째 방법으로서는 제가 이번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요런 방법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x2fx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걸 활용하기 전에 제가 뭘 볼 거냐면 자, 여기를 양변에 얘를 곱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를 일단 곱할 거고 자 곱하게 되면 이제 어떤 구조를 띌 거냐면 자 얘를 곱한 걸 여기다 쓸게요. gx라고 하는 것이 자 얘랑 얘를 곱하니까 2의 fx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더하기 x f'x에 2의 f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적분의 구조가 먼저 눈에 보인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2의 fx라고 하는 게 여기에 또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친구를 좌변에 이항을 시켜서 2의 fx를 gx 빼기 xf'x 2의 fx 이런 꼴로 바꿔가지고 이걸 이제 여기다 껴넣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요거 계산하시면 xgx가 되면서 나왔죠. 구조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은 바로 그냥 53이라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거죠. 아, 얘네들을 준 이유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마이너스 x f'의 x에 자 2의 fx인데 자 이 형태는 부분적분이 가능하고 치환적분까지 적절하게 잘 섞어줘야 돼요.
자, 요 친구는 치환적분이 가능하고요. 요 친구 자체랑 요 친구 자체는 일단 부분적분이 가능하니까 얘는 미분 가능한 녀석이고 얘는 적분을 했을 때 조금 좋은 녀석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밑에다가 제가 적분을 좀 시켜보면요. x를 미분하니까 1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2의 f를 적분하니까 2f가 나오면서 요거랑 요거를 곱한 값이 결국에 자 요거는 자 요 값이 일단 53이고 53 써주고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한 미안해요. 제가 좀 실수했죠? 예. xgx고 여기 제곱인데 그쵸? 제곱인데 큰일 날 뻔. 여기가 2x겠죠. 제가 다시 쓸게요. 여기가 제곱입니다. 제가 놓칠 뻔했네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랑 요거 곱해서 x제곱 2의 fx 자 얘는 1부터 2까지 대입을 하시면 되고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부분적분 중이에요. 2x 2의 fx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값이 뭐라고 했어요? 현재 요 나와 있는 요 값이 뭐라고 했어요? 얘랑 똑같다고 했는데 이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죠. 거기다 얘는 2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넘기게 되면 결국 식을 여기 밑에를 지우는 건 조금 아깝긴 한데 그죠? 요거 일단 그대로 냅둘까요? 요거 그대로 냅두고 요거를 이제 좌변에 이항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2의 fx dx는 자 계산하시면 53에다가 빼기 자 요거 대입하시게 되면 4 2의 f2가 될 거고요. 플러스 2의 f1이 되니까 자 여기 있는 값을 일단 16이라는 것까지 체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될 게 뭐만 찾으면 된다? 2의 f2만 찾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혹은 f2 값만 찾으면 게임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 그 f2를 써야 되는데 아직 안 쓴 게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얘입니다. 얘를 써야 돼요. 얘까지는 썼거든요. 뭐 얘가 더 필요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일단 얘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럼 얘를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자 이 식에서 쓸 수가 있어요. 보입니까? 아까 여기 있었던 항등식에 양변에다 그냥 1부터 2까지 인테그랄을 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는 제가 분홍색으로 쓸게요. 1부터 2까지 efx dx라고 하는 것은 자 1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하는 거니까 34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f'의 x 2의 f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도 또 부분적분이 가능하죠. 얘는 적분하시고 얘는 미분하는 형태로 그래서 얘는 x를 미분하시면 1이 될 거고 f'2의 f를 적분하면 2f가 되니까 자 이 식 자체를 마이너스에 x 2의 fx 1부터 2까지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의 fx d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요거 빼고 요거 더한 게 얘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럼 결국 34 마이너스 자 요것만 계산합시다. 요거 2 넣게 되면 2의 f2 그쵸? 1 넣게 되면 플러스 2의 f1 요게 얼마다? 0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아까 16이라 했기 때문에 얘가 16이고 50이라서 넘기면 얘가 25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25니까 결국 이제 여기가 25면서 얘가 100이 되면서 그럼 이거의 값이 69에서 100을 빼니까 69 맞죠? 69에서 100을 빼니까 마이너스 31이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죽이면 플러스가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3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약간 옛날 적분 느낌의 문제고, 저 보면 이렇게 약간 뭔가 자연스럽게 슬슬 푸는 것 같지만, 저도 사실은 시행착오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좀 나왔던 거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출제자의 의중을 알고, 그러면 저 형태를 최대한 맞춰야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인테그랄 적분까지 했던 것들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막 써보면서 일단 힌트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그런 뭔가 비슷한 구조들끼리 막 적분하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적분까지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정말 이 미적분은 진짜 계속 어렵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미적분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견스럽고 정말 대단하죠. 자랑스럽고. 예.
그래서 이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확실한 거는 28, 29, 30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는 29번으로 거의 기정사실이 된 거잖아요. 물론 수능 때는 29번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컨트롤을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반발이 있고 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29번은 28번, 29번, 30번 중에는 제일 쉬울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일단 스타일 자체는 27번 풀고 그 다음 29번 푸시고 30번과 28번 중에서 자신 있는 거 푸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미적분에는 40분 이상은 쏟지 마세요. 알겠죠? 물론 공통에서 전부 다 빨리 막 50분 안에 해결할 자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미적분에서 너무 시간 과하게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쉬운 공통수학을 다 맞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미적분 해설 강의를 맡은 조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